우리 자자고 한 거지 지금. 백화점 다시 갈 거야. 언니,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편한 데로 누워. 누나도 편해? 오케이. 원하는 편해. 오케이. 편하니까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오케이. 좋은 친구 조력자 되기. 신나는 자동차 마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라고요? 나보다 조금 먼저 앞서가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도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뻗어보세요. 한국 영 리더십 센터. 띠띠빵빵 뿌 덜컹덜컹 쌩쌩. 이곳은 언제나 시끌벅적한 자동차 마을이에요. 어느 날 이 마을에 새 친구가 이사를 왔어요. 커다란 바퀴에 커다란 팔을 달고 있는 신기하게 생긴 자동차였어요. 안녕, 난 기준기야. 친하게 지내자. 정말 무섭게 생겼네. 가까이 가면 깔아뭉갤 것 같아. 저 팔로 때리면 되게 아플 거야. 자동차들은 잔뜩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쳤지요. 기준기는 자동차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서 틈만 나면 밖으로 나왔어요. 빵빵, 빵빵. 저리 비켜. 덩치만 크면 뭐해? 그렇게 느려가지고. 기준기가 도로를 달리면 여기저기 경적 소리로 도로가 떠나갈 듯 했어요. 미안, 나는 더 빨리 달릴 수 없어. 그래도 기준기는 꿋꿋하게 마을을 돌다가 어려움에 빠진 친구가 있으면 가장 먼저 나섰어요. 고장난 거니? 내가 도와줄게. 그 짐 무겁겠다. 내가 들어줄게. 꼬마 자동차들아, 내가 끌어줄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자동차들은 기준기의 착한 마음씨를 알게 되었어요. 기준기도 자꾸 보니까 귀엽게 생겼네. 좀 느리면 어때? 대신 힘이 세잖아. 이젠 기준기가 도로를 달리면 자동차들이 먼저 길을 비켜주며 인사했어요. 기준기야, 오늘은 또 누구를 도와주러 가니? 하지만 딱 한 친구, 파란 스포츠카는 기준기를 못마땅해 했어요. 원래 자기가 이 마을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 기준기한테 자리를 뺏긴 것 같아 심통이 난 거예요. 쳇! 모두들 기준기만 찾네. 나처럼 멋진 스포츠카보다 저 못생긴 차가 좋다고? 말도 안 돼. 흥! 어느 날 기준기가 느릿느릿 달리고 있는데 파란 스포츠카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이 느림보 못나나! 따잡아봐라! 스포츠카는 기준기의 땀수건을 빼앗아 도망쳤지요. 내 땀수건 돌려줘! 기준기는 스포츠카를 따라 있는 힘껏 달렸지만 따라잡기에는 어림도 없었어요. 기준기 녀석, 어디쯤 오나 볼까? 스포츠카는 잠깐 뒷거울을 쳐다보았어요. 그러다 그만 도로에서 벗어나 쿵! 공사장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어요. 부릉 부릉 부르릉. 스포츠카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지요. 커다란 그림자가 스포츠카에게 다가왔어요. 바로 기준기였지요. 내가 도와줄게. 기준기는 커다란 팔을 뻗더니 조심조심 스포츠카를 끌어올렸어요. 스포츠카는 사뿐히 도로 위로 올라왔죠.
구경하던 자동차들이 박수를 쳤어요. 우와, 역시 기중기라니까. 어디 다친 데는 없니? 기중기가 스포츠카를 요리조리 살펴보며 툭툭 흙을 털어주었어요. 스포츠카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괜찮아. 고마워. 그러고는 흙탕물에 더러워진 땀수건을 주었어요. 미안. 구덩이에 빠지는 바람에. 기중기는 씩 웃으며 땀수건을 받았어요. 그 후 기중기와 파란 스포츠카는 자동차 마을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스포츠카는 아직도 가끔씩 까불대며 기중기와 달리기 시합을 한대요. 나 잡아봐라. 천천히 달려. 그러다 또 넘어질라. 하지만 다른 마을 자동차들이 기중기를 놀리면 스포츠카가 그 차를 따끔히 혼내주기도 했지요. 소록소록 봄비 오는 날, 기중기와 파란 스포츠카는 빗물을 튕기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란히 달렸어요. 하하, 호호, 빵빵. 이야기 속 리더십, 남을 돕는 즐거움. 이 책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늘 주목받고 싶어하던 파란 스포츠카가 다른 친구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함께 잘 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가는 조력자 되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마을에 새로운 친구가 이사를 왔어요. 커다란 덩치에 무섭게 생긴 기중기였지요. 게다가 너무 느려서 자동차들이 가는 길을 막기 일쑤였어요. 처음에 자동차들은 기중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중기는 생긴 것과는 다르게 아주 친절했어요.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어려움에 빠진 자동차가 있으면 얼른 달려가 도와주었어요. 이제 다른 자동차들은 더 이상 기중기가 느리다고 싫어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파란 스포츠카는 기중기에게 인기를 빼앗긴 것이 못마땅했어요. 예전엔 다른 자동차들이 다 파란 스포츠카만 좋아했었거든요. 파란 스포츠카는 느린 기중기를 놀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중기의 땀수건을 빼앗아 달아났지요. 기중기가 따라오지 못하게요. 그러다 파란 스포츠카는 그만 공사장의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 기중기가 나타났지요. 기중기는 자신을 놀린 파란 스포츠카였지만 파란 스포츠카의 안전을 먼저 걱정했어요. 기중기 덕분에 파란 스포츠카는 무사히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파란 스포츠카는 기중기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남을 돕는 것은 도움을 받는 쪽에게나 도움을 준 쪽에게나 모두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책 속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음 질문들에 차례차례 답해보세요. 종이 위에 글로 써보아도 좋습니다. 기중기를 처음 본 자동차들은 기중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기중기는 다른 자동차들에게 어떻게 대했나요? 자동차들은 기중기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서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이 파란 스포츠카라 생각하고 기중기가 도움을 주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기중기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보세요. 리더십 속 조력자 되기. 도와주는 기쁨. 모두가 1등을 하고 리더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뒤에서 도와주고 그룹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리더도 있을 수 있고 그룹의 발전도 있을 수 있어요. 리더가 아닌 사람이라고 절대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구성원은 언젠가는 또 다른 리더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나보다 조금 먼저 앞서가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더 큰 리더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예요. 숨은 조력자들.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가 5개 국어를 말하고 대학을 졸업하여 많은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헬렌 켈러의 스승이자 조력자였던 설리번 선생님 덕분이었어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많은 조력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통령의 훌륭한 참모들, 사장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회사 직원들이 바로 조력자들이지요. 조력자들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리더만큼 중요한 사람들이랍니다. 나도 멋진 조력자. 첫째, 나보다 좋은 점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칭찬을 해주고 그 친구의 좋은 면을 닮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둘째, 친구의 부족한 점이나 어려운 점을 도와주세요. 이때 자신이 준 도움에 대해 대가나 칭찬을 바라지 말아야 해요. 셋째,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세요. 리더십 실천해보기.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운 마음을 글로 적어보세요. 정말 감사해요. 좋은 친구, 감정 조절, 꼴찌 초록이. 우리에게는 기쁘고 슬프고 화나는 것 등 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훌륭한 리더는 이성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표현할 수 있어요. 도도처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화를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영 리더십 센터. 오늘은 초록이가 모래 언덕 위에 거북학교로 전학 온 첫날이에요. 그런데 초록이는 첫날부터 지각이네요. 야, 너 때문에 수영 시간이 늦어졌잖아. 도도가 툴툴거리며 말했어요. 도도야, 새 친구에게 그러면 안 돼. 선생님의 말에 도도는 입을 삐죽 내밀었지요. 땡, 땡, 땡. 수영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했었죠? 오늘은 수영 시합을 하겠어요. 호르르륵.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부는 소리에 모두 출발. 시합 결과는 도도가 1등, 초록이가 꼴찌였어요. 도도가 으쓱하며 큰 소리로 말했지요. 초록이 넌 꼭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 같더라. 하하. 도도야, 초록이도 열심히 했으니까 놀리면 안 돼. 선생님의 말에 도도는 슬슬 화가 났어요. 선생님은 초록이만 예뻐해. 땡땡땡. 이번에는 미술 시간이에요. 넷이서 한 조가 되어 찰흙집을 만들어 보세요. 초록이랑 도도가 같은 조가 되었어요. 난 지붕을 만들래. 도도가 제일 먼저 말했지요. 난 울타리, 난 바닥. 그럼 난 기둥이네. 마지막으로 남은 기둥은 초록이 차지가 되었어요. 다 했다! 꼬마 거북들이 외쳤어요. 하지만 초록이는 아직 멀었어요. 야, 너 빨리 좀 해! 도도가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나도 이제 다 했어. 초록이가 기둥 위에 지붕을 조심조심 올리는데, 찰흙집이 그만 폭삭 주저앉고 말았어요.
기둥을 너무 약하게 만들었잖아. 도도는 버럭 화를 냈어요. 차를기 채 마르기도 전에 서두른 도도 때문인데 오히려 도도는 초록이를 탓했지요. 땡, 땡, 땡. 세 번째 수업은 모래파기 시간이에요. 하나, 둘, 하나, 둘. 모두들 쉬지 않고 열심히 모래를 팠어요. 다른 친구들은 벌써 모래 구덩이를 3개나 만들었는데 초록이는 겨우 하나를 팠네요. 어휴, 답답해. 넌 뭐든 꼴찌구나. 꼴찌 초록이. 도도의 목소리가 초록이의 귓가를 울려댔어요. 도도 너 그만 안 해? 흥! 그게 싫으면 빨리빨리 하면 되잖아. 너 계속 그럴래? 초록이와 도도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너희들 싸우면 안 돼. 선생님이 달려와 도도와 초록이를 말렸지만 둘은 눈을 흘기고 씩씩거렸지요. 안 되겠다. 지금부터 너희 둘은 등딱지 안으로 들어가서 숨을 크게 쉬며 하나부터 5까지 아주 천천히 세거라. 도도와 초록이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등딱지 안에 얼굴과 팔다리를 쏙 집어넣고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가듯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천천히 5을 셌지요. 하나, 둘, 셋, 넷, 5. 도도와 초록이는 다시 등딱지 밖으로 나왔어요. 선생님이 물었지요. 아직도 화가 나니? 초록이도 도도도 고개를 푹 숙인 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어느새 부글부글했던 화가 가라앉았어요. 화가 날 때에는 화를 내는 것보다 이렇게 먼저 기분을 가라앉혀야 해. 그러면 아주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단다. 선생님은 초록이에게 물었어요. 초록아, 왜 도도랑 다툰 거니? 도도가 자꾸 저를 놀렸어요. 도도야, 너는 초록이를 왜 놀렸는데? 초록이가 뭐든지 느릿느릿하잖아요. 선생님은 초록이 편만 드시고 저도 모르게 화가 났어요. 그러자 초록이는 꼭꼭 숨기고 있던 오른쪽 팔을 도도에게 보여주었어요. 도도야, 나는 오른쪽 팔이 왼쪽보다 짧아. 그래서 뭐든지 느리고 잘 못해. 초록이의 말에 도도는 깜짝 놀랐어요. 도도야, 선생님은 초록이를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초록이 편을 드는 줄 알았구나. 선생님은 도도랑 초록이 그리고 우리 반 친구 모두를 똑같이 좋아한단다. 다음 날 아침 초록이가 모래 언덕 아래에 도착했어요. 엉금엉금 헉헉 엉금엉금 헉헉. 그런데 도도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초록아, 어서 타. 도도가 썰매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말 여기 타라고? 하하, 내가 좋아하는 수영 시간이 또 늦어지는 건 싫거든? 어서 타. 도도와 친구들은 초록이를 썰매에 태우고 모래 언덕을 쌩쌩 올라갔어요. 초록아, 꽉 잡아. 야호! 초록이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썰매를 타고 학교에 갔답니다. 이야기 속 리더십, 감정을 다스리는 법. 이 책은 화를 잘 내는 도도가 초록이를 만나면서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감정 조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모래 건더기에 있는 거북학교에 초록이가 전학을 온 첫날이었어요. 초록이는 첫 수업인 수영 시간에 지각을 했지요.
도도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수영 수업이 초록이 때문에 늦어진 것이 불만이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초록이 편을 들어주었지요. 도도는 수영 시합에서 1등을 했어요. 초록이가 꼴찌를 하자 도도는 초록이를 놀렸지요. 하지만 선생님은 또 초록이 편을 들었고 도도는 더욱 화가 났지요. 차를 그로 집을 만드는 미술 시간에도 도도는 느리기만 한 초록이가 얄미웠어요. 그래서 또 초록이를 놀렸지요. 초록이와 도도는 결국 다투었어요. 선생님은 둘에게 등딱지로 들어가 숨을 크게 쉬면서 5가지 세라고 했어요. 초록이와 도도는 선생님의 말씀대로 했지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화가 사라졌어요. 도도는 천천히 자신이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해 선생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은 초록이의 한쪽 팔이 다른 쪽보다 짧기 때문에 도와주려 한 거라고 말했어요. 사실을 알게 된 도도는 다음날 초록이를 썰매에 태워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도도는 이제 무턱대고 화를 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보면 화를 낼 일도 아니고 화가 났더라도 화를 가라앉힐 방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 책은 우리에게 감정 조절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잘 알려준답니다. 책 속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음 질문들에 차례차례 답해보세요. 종이 위에 글로 써보아도 좋습니다. 도도는 초록이 편을 드는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했나요? 찰흙집이 무너지자 도도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선생님은 화를 내는 도도와 초록이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서 표현해 보세요. 화가 났을 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즐겁고 행복했던 지난 일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거예요. 여기에 즐거웠던 일을 그려보세요. 리더십 속 감정 조절. 감정 조절의 필요성. 우리에게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그러한 감정들은 내가 처한 환경이나 만나는 사람, 나의 생각 등에 의해 단 몇 초 동안에도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몸은 우리의 감정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며 성숙된 이성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어요. 적절히 조절되어 표현되는 감정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거북이 되기. 거북이 되기는 거북이처럼 두 팔을 몸에 붙이고 눈을 감은 뒤 천천히 숨을 쉬며 감정을 눌러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실제로 이 훈련은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거북이 되기를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어요. 화를 잘 통제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해요. 거북이 되기는 그런 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거예요. 화가 날 땐 이렇게. 첫째,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인식하여 이름을 붙여보세요. 기쁜 감정, 화나는 감정 등으로 이름을 붙이면 이성적인 사고와 감정 조절이 쉬워져요. 둘째, 나의 감정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나 격려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감정 조절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리더십 실천해보기. 내 감정을 알면 백전백승. 일주일 동안의 나의 감정을 기록해보세요. 하루 동안 내가 느낀 감정에 V표를 하고 어떤 감정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또 그런 감정이 들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행복, 즐거움, 자신감, 사랑, 화, 창피함, 슬픔, 짜증.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